네,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소문난 잔치 데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소문난 잔치가 열렸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걸까요? 실적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장의 예상치보다 전체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었던 기울기의 문제죠. 3분기 가이던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 가장 낙관적이었던 UBS라든지 여타 IB단에서 예측한 전망치에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거래가 마감되고 나서 한 7% 정도 밀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 낙폭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가의 향방은 좀 컨퍼런스 콜까지 끝나봐야 알 듯하고요. 더불어서 엔비디아와 같이 주목을 받았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결국 악재가 터졌습니다. 원래 회계상 주가 조작에 대한 좀 이슈랄까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돌연 2분기 보고서 제출을 연기하겠다라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장중에 무려 주가가 25%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당연히 지수 단위 좋게 움직일 수가 없죠.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자, 오늘 이러한 엔비디아의 실적 우리 국내 증시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실 어제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면서 혹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전일의 낙폭을 좀 만회하고 반등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일에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데 대한 어떤 되돌림이지 않을까. 물론 대만의 가권 지수도 같이 오르긴 했었지만 이 부분 오늘 장에서 투자자들의 좀 향방 어디에 좀 베팅을 해야 할지 잠시 뒤에 두 분과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반도체가 어디로 갈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으니 바이오 단으로 수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유한양행 찾기, 제2의 랭라자 찾기의 시장이 좀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어제 3시에 인베스터 데이가 개최가 됐는데 주주 환원책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자마자 현대차, 기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 단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코리아 FT 몇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같이 동반해서 하이브리드 코멘트와 함께 급등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끝으로 어제 브리핑에서도 짚어드렸었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변동폭이 컸던 반면에 그 매기가 저출산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소문난 잔치에 가장 주역이 된 엔비디아 실적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서 그 밖에 제2의 시나리오들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시장의 예상치를 전체적으로 상회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쭉 언급을 드렸었는데 매출 287억 달러 정도에서 컨센이 형성이 됐었는데 300억 달러가 넘게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65센트에서 68센트까지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좀 고무적인 데이터였던 건 바로 데이터 센터양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전년뿐만 아니라 전 분기 대비도 회피한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월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장은 앞으로의 성장성에 좀 주목을 했던 걸까요? 3분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UBS 등 여타 좀 IB들은 한 330억 달러, 넘게는 340억 달러까지 예측을 했던 것에 비하면은 그 기울기가 소폭은 좀 완만해졌다라는 거죠. 때문에 주가 여기서 좀 영향을 받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어닝콜, 지금 컨퍼런스 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 전용 칩, 호퍼 수요는 좀 꽤나 견조하다라는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지금 블랙웰은 약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대로 지연 없이 4분기에 출시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중이다라는 코멘트 언급이 있었는데 4분기 우리가 원래는 10월 달에 예측을 했었지만 10, 11, 12 중에 어떤 포인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블랙웰의 그 다음 타자인 차세대 AI 칩으로 꼽히는 루빈에 대한 것들,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까지 나올지는 오늘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콜 끝나고 어닝콜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야 조금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좀 가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일까요? 하나 더 남았죠. 바로 레거시 쪽이 좀 심심치 않다라는 건데 어제 저희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일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온 부분 바로 HBM도 HBM이지만 랜드 업황이 피크아웃 논란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월가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모건 스탠리가 20일 날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는 AI 지금 호황보다 업황 사이클 피크아웃이 더 걱정이다라면서 앞으로 매출 증가율이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 피크아웃일까 참 고민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죠. 아직 피크아웃이라고 하기에는 재고 수준이나 설비 투자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진단은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건데 지금 해외 입장과 국내에서 반도체 뷰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하고 엔비디아 실적 포인트에서 조금 더 남은 부분들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지만 시간 외에서 다시 5%에서 7% 밀리고 또 낙폭을 만회했다가 다시 또 빠지는 거 하다 보니 국내 반도체주도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반도체에 있는 수급이 어디로 이동이 될까요? 시나리오 2, 플랜 B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습니다. 크게 바이오, 2차 전지, 밸류업 그리고 정부 정책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바이오죠. 유한 양행이 공을 쏘아 올리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제2 랭라자 찾기를 저희도 해오고 있었는데 성적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요. 유한 양행, 이에 유한 양행을 찾을 필요도 없다. 계속해서 유한 양행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대목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들도 같이 코멘트를 드렸었죠. 그리고 월요일엔 퓨처캠, HK 이노엔과 보로노이까지는 어제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종근당은 오늘 함께할 우리 또 이지은 대표의 또 관심주이기도 했는데 어제장에서 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삼성 바이오 로직스 결국 100만 원을 돌파했죠. 물론 돌파하고 나서 지금 어제장에서도 약간은 좀 1% 정도 상승에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와 더불어서 주역이었던 ST팜까지. 그리고 잠시 잊고 있었지만 보톡스 관련해서도 꾸준히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시 또 브리핑에서 살펴봤었던 2차 전지. 정말 이제 회복의 시그널이 나와서인지 수급이 갈까요? 라고 질문 드렸었고 이에 대한 대답을 얻었었는데 실제로 삼성 SDI가 이러한 이색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GM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인데요. 결국에 캐즘이라든지 대선 리스크보다 중장기적인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데 베팅을 했다라는 측면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가는 삼성 SDI, 그 전일은 SK 이노베이션 지금 돌고 도는 모양새인데요. 자, 2차 전지 약간 고민이 되시죠? 그리고 밸류업은 이번 달,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다음 달 9월 달이면 밸류업 지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현대차가 또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 환원책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자극해준 포인트 없지 않아 있습니다. 27년까지 주주 환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좀 주목할 포인트는요. 200만 대를 30년까지 좀 전기차 판매는 지속하겠다라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함께 또 하이브리드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기차 여러 가지 제품 믹스를 통해서 우리는 시장에 대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좀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 10%까지 달성해서 자사주 매입 규모도 4조 원까지 설정을 하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현대차와 또 기아차 주가 급등을 했고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코리아 FT, 끝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모트렉스 대장으로 시간 외에서 6% 넘게 상승했다라는 점 끝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정책은 뭐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저출산, 보안, 대왕고래, 원전 그리고 여기에 화재에 코로나까지 더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또 잠시 뒤에 그 밖에 플러스 알파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반도체가 빠진다면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잠시 뒤에 또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끝으로 플러스 알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현대웨이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웨이에서 이런 내용들이 발표됐다라는 점. 그래서 시외에서 시간 외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이 상한가와 더불어서 좋은 시세를 냈다라는 점. 어제도 저희 자율주행 관련한 코멘트를 했었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고위험군 대상으로 10월부터는 다시 또 맞게 될 걸로 보이고요. 끝으로 정부가 또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는 관련 기업들이 시세가 나오곤 있지만 또 그 다음 날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부터 그 수급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두 분과 함께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은 두 분과 함께하죠.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엔비디아 실적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 가이던스가 정말 문제였을까요? 주가 왜 이럴까요? 기대감이 좀 너무 많이 크지 않았나. 우주까지 가버렸나요, 이 기대감? 네,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 기대감의 3분기 예상치가 그 기대만큼 못 미쳤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 좀 빠진 것 같고,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슈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슈마컴이 지금 장중에 회계 관련 이슈 때문에 네. 거의 20%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나쁘진 않게 나왔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분기에 대한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주주환원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그때 하이닉스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대감이 너무 컸다. 네,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그만큼을 충족시킬 수 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미스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면서 좀 지금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지금 특히나 나스닥 미선물 지수도 지금 어제 급락 마감한 다음에 지금 7시에 열리자마자 지금 100포인트 빠졌거든요. 아이고. 네, 개파락으로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영향도 있지만, 엔비디아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그런 영향들, 또 특히나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뭐 메이저 수급들은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본장에서 팔고 또 시간에 걸어서 또 팔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이라던가 실적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만큼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게 또 오늘 국내 증시에 네.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뭐 물론 엔비디아가 올랐을 때 같이 올랐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이건 회계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노이즈가 아닐까라는 뭐랄까요? 위안?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되게 좀 뭐랄까요, 느낌이 기업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 섹터를 끌어올렸던 대장 역할을 했던 게 그쵸. 슈마컴이기 때문에 같이.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는 당연히 실적으로 증명을 해줬지만 네. 슈마컴은 뭔가 자꾸
공개를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쎄하다. 예, 느낌에 좋지 예. 않다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네. 이거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저 기업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하방으로 보는 게 맞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그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들 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투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어제 사실 국내 증시 장 후반에 네. 3시부터 수급이 조금 들어왔었거든요. 끌어올렸죠. 반도체 들어왔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또 실망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기왕 보고서 늦게 낸다고 하면 좀 다음 날 내일 얘기하지, 그죠? 그렇죠. 하필 오늘 그렇죠. 하필 이 또 소문난 오늘, 잔치에 네. 불청객이 와버렸네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뭐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지 사실상 뭐 성장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괜찮은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요. 레거시 쪽인 것 같아요. 지금 네. 해외에서는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그 전일은 이제 BNK 리포트였죠. 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다시 환기가 됐거든요. 디램이랑 낸드는 확실하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니겠죠? 일단 당장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 우려해야 되는 그래요. 부분은 저는 중국 쪽이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단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이 계속해서 규제를 하면서 이제 조여가는 상황에서 반대로 레거시 쪽을 키우자라는 쪽에 이제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요. 2027년 기준으로 해서는 40%의 장악을 할 수 있다라는 수치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이 레거시에 대한 피크아웃 이슈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중국 쪽에 대해서 또 파이가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비슷한 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려감에 대한 이런 수급에서도 좀 우려감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2027년을 기준으로 본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원래 불확실성, 네. 불안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도 같이 좀 걱정을 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안 우리가 이제 레거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감산을 하면서 이제서야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수치적인 측면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AI도 그렇고 레거시도 그렇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체감이 분명히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투자 아직 손이 좀 안 나갈 것 같은데. 예, 네, 사실 도와주십시오. 지금 뭐 반도체 쪽은 원래는 많은 분들이 좀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네. 약간 반대 기고를 나올 것이다 기대를 했을 건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사실 국내 증시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막판에 들어 올린 것들이 오늘 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약간 불확실하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얼마나 더 빠지냐,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줄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나는 진짜로 반도체 인재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네. 좀 보시는 거 좋은데 이게 예. 단기에 뭔가 확 세게 올라가기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도체 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어떤 시세를 기대한다 이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길게 볼 수 있는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역시나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돈 되는 산업을 될 만한 게 결국에는 이제 HBM이라던가 AI 가속기 아직은. 결국에 이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지금 4차 산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뭐 시간에 올랐던 자율주행이라던가 예. 결국엔 그쪽에도 차량용 전작이랑 합쳐져서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반도체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 갈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네. 지금 눌림이 많이 나온 종목들 많잖아요. 네. 뭐 테크윙이라던가 예. 이스페타시스라던가 뭐 기타 여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잘 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 저는 하나 고른다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 왜냐면 기업은 전장 같이 하나요? 아니요, 뭐 전장 사업은 안 하는데 네네. 일단 MLB 기판이랑 AI 가속기인데 여기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예. 공장 증설. 아, 네, 그러니까 원래 증설이요? 캐파를 늘리려고 한다라는 건요. 네. 이 기업 입장에서 여기 회사가 받은 게 많다라는 거. 그렇죠. 자선 사업을 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럼 분명히 여기서 번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예, 예. 돈을 번 게 없는데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투자하기는 좀 꺼림하지만 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돈을 잘 벌고 있고 근데 공장을 늘리는데 그 늘리는 공장이 AI 가속기랑 MLB 기판 쪽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페타시스는 앞으로의 그런 AI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본다고 한다면 좀 공장 증설까지 모멘텀이 있는 단순하게 실적만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네. 캐파를 늘린다. 그럼 이 생산량을 더 확보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좀 본다면 이스페타시스 쪽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소부장 안에 있는 미국의 빅테크 같은 느낌. AI 캐펙스 확대 좋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은요? 방금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종목 네. 중에 있는데 아, 그래요? 테크윙을 저는 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저 네. 역시도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이후에 종목 보실 분들은 대장주 위주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관련돼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신규 장비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도 원래 검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는 했는데 신제품 큐브 프로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고요. 이번에 11월까지 마이크론의 또 검사 장비에 대한 납품을 이제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얼마 전에도 나오기도 한 기업이기도 한데 향후에 이 새로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동안 검사 장비 대비해서 256개의 반도체 칩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좀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원래도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 이런 회사들을 고객사로 품고 있었는데 이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3사에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300대 정도의 수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300대가 안 되고 한 200대만 팔린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5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비라서 지금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 저도 이 장비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워낙 시장 안에서도 대장주격으로의 역할을 잘 해왔던 종목이라서 일단 보신다고 한다면 검사 장비 쪽 저는 추세가 검사 장비 쪽 종목들이 대부분 좀 괜찮더라고요. 그 안에서 테크윙이라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 안에서도 검사 장비 테크윙 유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빠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넥스 반도체에서 빠질 수급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크게 네 가지 바이오나 뭐 2차 전지, 밸류업, 정부 정책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가 가장 좀 그나마 무난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좀 바이오 얘기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2차 전지 한번 어떻냐 이렇게 좀 이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방송에서 약속드렸잖아요. 네. 100만 원 네. 터치하면 네. 박수 드린다고. 네, 100만 원 그래서 이제 좋겠습니다. 빠지시는 거예요? 2차 전지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이들 얘기하시니까 예. 뭐 맨날 틀면 바이오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 오늘은 좀 2차 전지 한번 얘기해 볼까 어우,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일단 2차 전지는 지금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악재가 뭐가 나올 거냐를 생각해 보면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기차 화재 이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전기차 가다 멈춘다 이런 사태가 생겨도 네. 폭발 화재 이런 거보단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공장 증설이었잖아요. 네. 어제 SDI가 GM이랑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지금 4조 6천억 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
엄청난 돈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삼성 SDI가 도대체 이걸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네. 전기차의 성장성은 아직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원통형 배터리도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많다라고 저는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안 좋다, 업황이 안 좋다,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런 거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 그럼 반대로 반도체를 생각해 보면 좋다 하니까 조금만 못해도 삐그덕해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등 반대로요. 하던 친구가 시험 조금 그쵸, 망해서 그쵸. 한 예. 5등 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지 그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갑자기 슬프죠. 예. 꼴등 하던 애가 갑자기 한 뭐 10등 안에 들어보세요. 그럼 길이 선생님 박수 당장 이런 나오죠. 얘기합니다. 예, 컨닝했어? 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반전이네요. 이런 개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너무나 안 좋다, 뭐 못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SDI가 이런 식으로 행보는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LG엔솔도 마찬가지예요. 네. BMS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 향 밸류체인이겠네요. 그 이수페타시스 꼽아 주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느낌이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네. 신흥 SEC라는 종목인데 신은 S.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이 네.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도대체.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뚜껑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 네, 그 뚜껑이라 하면은 뭐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뚜껑이라고 한 건데 네. 그 각형 배터리든 원통형 배터리든 어쨌든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덮어주는데 이게 폭발이 나려고 할 때 아. 이게 가스를 빼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럼 화재 관련해서도 좀 그렇죠. 엮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 특히 신흥 SEC 같은 경우는 네. 삼성 SDI 향 매출이 가장 높은 기업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회사는 21년도 배터리들 갈 때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아.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화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특히나 이제 폭발 장치에 대한, 그리고 전류 차단 장치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 그것도 지금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류 차단 장치, 그다음에 케이스인데 폭발 가능성이 있을 때 빼준다, 네. 가스를 빼준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주가적으로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허. SDI의 매력, 여러 가지 매력들을 통해서 저는 신흥 SAC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그렇고 화재 관련해서 테마로도 같이 노려볼 수 있는 더블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켜보고요. 우리 이지은 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종근당.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중에 부디 2차 전지 말고 밸류업이랑 바이오 중에 골라주시길 바라면서. 네, 저는 여전히 바이오를 가장 여전히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바이오 안에서도 워낙 많이 나눠져 있어요. CDMO 관련주, 뭐 예전에는 플랫폼 관련주도 한동안 또 굉장히 맞아요. 시세를 이어갔었고, 뭐 비만 치료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지금은 기술 이전에 성공했던 종근단주 좀 비슷한 결의 기업이거든요. 기술 이전을 성공했고 추가적인 임상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어떤 진짜 블랙버스터의 신약, 뭐 약 이렇게 하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잘 만들어내면 그것도 약간 추세를 타는 느낌이 있어서 오늘도 좀 그런 쪽에서의 종목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 생물보안법 9월에 하원 포결도 예정이 되어 있고 9월에 암학회 일정도 있습니다. 그죠. 네, 두 개의 또 큰 학회 일정이 있고, 알테오젠도 지금 두 가지의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알테오젠도 당연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외에 바이오 종목들의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일정들이 계속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봐서 저는 바이오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가운데서는 어떤 종근당에 버금가는 기업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일단 SK 바이오팜 요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네. 좀 비슷한 결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HK 이노웬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기업 같은 네. 경우엔 K캡이라는 그 약이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위식도 맞아요. 그죠? 저도 한번 처방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위가 안 좋으시고. 네,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40%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낸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출시하고 5년 동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기존에 이제 종근당이랑 같이 영업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보령으로 바뀌면서 영업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가 원외 처방으로
상황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10% 정도 이어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이제 K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성장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판매 수수료에 대한 인하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적인 측면으로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또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액 쪽의 매출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고마진을 남길 수 있는 영양 수액이 판매가 잘 됐고요.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그런 숙취 해소 쪽의 시장에서도의 1위를 공공연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서 또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밀환성 식도염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적인 흐름은 약간 박스권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SK 바이오팜처럼 박스권 돌파했을 때 굉장히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HK 이노엔 저희가 화요일도 이 관심주로 나왔던 것 같은데 KK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도 많은 분들이 또 앓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임상 결과 발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 전략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뭐 조금 이런 시장에서 좀 특이하게 볼만한 기업이 있다고 네. 누차 강조를 하셔가지고 궁금해요. 저는 지금 바이오랑 다 지쳤다. 반도체, 예. 2차 전지 바이오 다 지쳤다 하시는 분들은 예. 이쪽으로 한번 눈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쪽입니까? 최근에 프로야구가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국내 프로야구가 지금 역대 최대 관중 그리고 예. 지금 역대 최대 시청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니 뭐 지금 사상 처음으로 900만 관중 네, 돌파했대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재밌나요 지금? 중위권 싸움이 기가 막힌 그래요? 어쨌든 예, 예. 그렇고요. 지금 네. KBO 쪽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게 티빙인데 티빙. 티빙이 모 회사가 있어요. 뭐 CJ ENM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티빙의 수혜가 좀 CJ ENM으로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하필 공교롭게 추석 연휴 전에 베테랑 2가 개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영화 개봉이요? 네, 배급사가 CJ ENM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제작사는 그 류승환 감독 회사인데 네. 어쨌든 배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나는 진짜 반도체도 지쳤고 뭐 바이오도 너무 무섭고 다 무섭다 하시면은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CJ ENM 과거가 옛날에 2014년에 4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자리고 네.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저 이슈로 KBO 이슈로 한번 한국 시리즈 쪽에 만약에 그러게요. 특 네. 뭐 한화 같은 팀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이슈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티빙은 지금 상장이 안 돼 네, 있나요? 그렇죠. 아, 그렇기 안에 때문에 뭐 CJ ENM이 계열사가 아하. 티빙이고 네, 단독 그 점검인 거예요. 네. 단독 시청 그거. 네, 아, 지금 보유권. 약간 그 스포티비랑 약간 같은 아, 느낌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구나. 한국 프로야구 예. 시청 중계권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장처럼 좀 이렇게 힘이 좀 없을 때는 충분히 또 테마성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네요. 저희가 많은 옵션을 드렸는데 오늘 장 힘내시면서 중심 잘 잡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